진짜 이 저기 뭐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마 태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제가 뭐 어디 가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뭐 그럴 만한 뭐 계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은 됐지만 또 우리 요한이를 또 평소에 친하게 같이 이렇게 친근하게 지내고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편하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오늘 주제가 다른 것보다도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를 얘기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나이가 이제 43인데 지금까지 제가 살았던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얘기할까,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것을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장면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의 키워드는 요한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고 또 아름다운 사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는 것에 대한 각자의 관점도 다르고, 다 벌써 이제 다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각자 다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또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그냥 참고 삼아 한번 들어보시면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그 아동 문학과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가 선생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급 문고도 만들고 책도 읽히고 이렇게 시도 쓰게 하고 이런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셔서 그때 이제 책을 많이 읽게 됐어요. 우리 반 아이들 다 진짜 책을 많이 읽게 됐는데 저도 책을 많이 읽게 됐고 그때부터 책을 좀 읽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중학교 때로 이어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졌는데, 고등학교 때 저한테 영향을 참 크게 미쳤던 두 번째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철학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경상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경북대학교 바로 옆에 있는 학교예요. 그런데 문교부 지정 시범학교로 이제 철학을 배웠어요. 철학을 배우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철학에 관계된 책들을 철학 코너에 가서 이제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라즈니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인도의 종교가고 명상가고 이제 라즈니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제 고등학생으로서는 읽기는 사실은 조금 이게 난이도가 있는 그런 책이었는데 저는 이제 철학을 배운답시고 그거를 이제 뭣도 모르고 이렇게 읽게 된 거죠. 그렇게 읽게 되면서 그 책에 굉장히 이제 심취하게 됐어요. 몇 번 읽고 하면서 그 옆에 있는 라즈니시 책 시리즈로 이렇게 막 읽으면서 그 책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책 속에서 그 책을 쓴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라즈니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고 아주 푹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버지, 어머니, 또 학교의 학과 선생님들 정도만 이렇게 만났었는데 책을 읽게 되면서 그것도 아주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종교가 명상가의 책을 읽게 되면서 전혀 색다른 어떤 책의 세계, 그리고 지식의 세계, 사상의 세계로 제가 이제 빠져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한 2년, 1학년, 2학년 동안을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독서 클럽도 만들고, 여러분들 오늘 뭐 클럽 이렇게 서클 얘기하시던데 동아리 이제 독서 동아리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책도 읽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일련의 그 과정, 그 제가 살아왔던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어떤 길을 가느냐가 제가 정해졌던 것 같아요. 하여튼 초등학교 때 선생님 만난 작가 선생님 그리고 철학 선생님에 따라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때 내한테 아주 결정적인 어떤 일이 생길 때 저는 이제 아주 책에 푹 빠진 그런 아이가 되었던 거죠.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때 겨울 방학 때 우리 선생님 중에 여선생님이 딱 한 분 계셨는데 그 선생님과 제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이제 바꿔놓게 돼요.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참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 그 선생님이 왜 나한테 그렇게 좋아 보이게 되었는지, 무엇이 그렇게 좋았던지를 여기서 제가 다 이야기는 참 어려운데, 하여튼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그 선생님과 내가 만나서 몇 번의 얘기를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하기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하늘에서 큐피트 화살이 날아와서 내 심장이 박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딱 돌아봤는데 우리 선생님이 옆에 있었던 거죠. 여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한 번도 그런 감정을 느껴보지 못했는데 이제 사랑에 빠진 거죠.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감정, 그러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한테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너무도 확실했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 편안함, 뭐 안식이랄까, 하여튼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을 제가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나보건대, 내가 보통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입시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게 만약 이렇게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시간들. 실제로 어땠냐면 학교에 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학교에 가는 이유는 선생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 뭐 공부를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저기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가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언덕이 있어서 여기 해가 쫙 떠오르는 거야. 이제 등교할 때. 그러니까 해가 쫙 눈부시게 비춘단 말이야. 근데 내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 눈부신 해도 내 안에 있는 이 밝음만 갖지 못하구나. 이런 게 막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막 나와요. 그래서 옆에를 딱 봤는데 그 가에 이제 풀들이 피어 있잖아. 우리 아스팔트가 아니고 흙길이었고, 예, 잡초들이 막 있었고 거기 풀들이 피어 있고 꽃들이 피어 있는데 이래 보는데 그 색깔이 말이지 너무너무 진한 녹색인데 그 빨간 꽃, 노란 꽃이 막 살아나서 내한테 막 춤추며 다가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컬러를 이렇게 컬러풀하게 느껴본 적이 없는 거야. 너무너무 색이 상상하게 살아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느낀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기쁨과 환희와 감사와 행복이 이렇게 샘솟듯이 하는. 왜? 그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러니까 나도 이해가 안 돼.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지를 이해가 안 돼. 근데 이제 단편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 나는 네가 사람이기 때문에 좋다. 그러니까 한 번도 네가 점수가 몇 점이냐 묻지도 않고, 네가 얼마나 착하냐를 묻지도 않고, 얼마나 오늘 착한 일 했냐 이런 거 묻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늘 짐을 가지고 지고 있었죠. 나는 공부를 잘해야만 돼. 떨어지면 안 돼. 나는 부모님한테 좋은 아들이어야 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나를 공부시키는데 내가 기대를 저버리면 안 돼. 항상 이게 무거운 짐이었죠, 그죠?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이 그 선생님 앞에 가면 막 다 그냥 벗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선생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즐겁고, 같이 있으면 너무 즐겁고, 한마디 안 해도 감사하고 즐거운.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완전히 진짜 사랑에 빠진 거야. 그때는 말도 안 되지만 하여튼 그 노처녀 여선생님과 내가 이제 사랑에 빠진 거야. 그때 내가 이제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공중보건의로 울릉도에 1년간 가 있었던 적인데, 그때 제가 블로그를 만든 적이 있어요. 아니 그 홈페이지를 만든 적이 있는데, 그 지금은 제가 이제 없어져 버렸는데 그 홈페이지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다. 그런데 휙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그 향기가 내 코에 전해지는데 너무나 향기로워서 나는 숨을 다시 한번 들이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얼른 집으로 와서 내 모든 것을 팔아서 짐을 싸서 나는 그 선생님을 따라갔다. 그가 어디 사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는 집 옆집에서 살기 위해서. 그런 이제 그런 글을 내가 홈페이지 제일 첫 문장에 썼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 만났던 그 느낌과 그 경험이 너무나 강렬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을 이제 뒤바꿔 놓기 시작해요. 제일 첫 번째 딱 두 가지 예만 제가 들려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 대학 진로를 바꾸게 됐어요. 원래는 어땠냐면 저는 이제 뭐 개인적인 것이라 뭐 다 이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 있겠나마는 경희대 한의대를 가려고 했었어요. 이제 인도 사상에 심취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의사가 되는 것은 이거는 뭐 백정이나 하는 짓이지 그 사람 잡아째고 하는 게 그런 무식한 짓을 할 수가 없다. 착 보고 딱 아는 아주 한의학이 멋있어 보여서 그 당시 경희대 한의대가 아주 잘 나가는 때라서 경희대 한의대를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이제 원서를 쓸 때가 점점 다가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이 길이 말이죠. 딱 두 갈래 길이 딱 보여요. 한 갈래 길은 뭐냐 하면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가서 내 마음대로 폼나게 한번 살면서 내 스타일대로 한번 살아본다 하는 길이 하나 있었고, 또 한 갈래 길은 내가 이 선생님과 영원히 같이 산다, 이 길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 선생님 옆집에서 산다, 이 길이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내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 맞아.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그래서 아주 쉽게 나는 서울이 아닌 대구에 있는 대학교 가야 되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적성이나 취미나 뭐 이런 거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대구에 있는 대학 아무 대학이나 가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 대학의 진로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이런 의예과를 가가지고 이제 의사가 되는 길로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두 갈래 길이 보였었는데 그때 한 길을 택했던 거죠. 근데 그 길은 한의사가 될 것이냐 의사가 될 것이냐의 길이 아니었고, 한 갈래 길은 나 혼자 살 것인가 하는 길이었고, 또 한 갈래 길은 이 사람과 함께 살 것인가 하는 거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내한테 그 길이 눈에 보여졌다는 것이 참 신기한 일이고, 또 거기에서 내가 두 번째 길을 택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한 일이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가 그 우리 어린 학생들을 이렇게 진로를 내가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안내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 근데 나는 그때 아무도 나를 그렇게 인도하거나 안내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그렇게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 나는 이 선생님하고 가까이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겠다. 그때 제가 이제 지금 우리 요한이와 같이 다니는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나간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선생님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선생님과 같이 일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아멘을 하든지 할렐루야 하든지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 나는 이 선생님 옆에 있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절이었어도 관계 없어요. 절이었어도 관계 없고 뭐 성당이어도 관계 없고 마음의 교회도 관계 없어요. 나는 종교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그 사람과 살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전혀 변함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의예과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의대생이 되었고, 의대생이 되었는데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제가 본과 1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도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 때는 이제 서클이라는 게 여러 가지 서클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그 병리학 교실이라는 게 어떤 교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일본에서 온 개념인데, 그러니까 병리학과에서 그 교수님하고 그 전공의들이 그 밑에 이제 학생들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년에 한 2명씩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만들어서 심부름도 시키고 공부방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병리학 교실이 제일 공부 1, 2등 하는 애들은 다 병리학 교실로 갔어. 그러니까 병리학 교실 사람들은 다 공부를 잘하니까, 나는 고등학교 1기 졸업생이니까 선배도 없고 서클도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뭐 무취미, 뭐 아무 취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기라도 들어가서 너 선배 덕을 좀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병리학 교실로 가기로 했어요. 근데 병리학 교실에 이제 지원자가 많으니까 면접을 보는 거죠. 이제 이렇게 모였어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전공의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 쫙 오고 인턴 선생님도 오고 쫙 이제 PK하고 뭐 4학년, 3학년, 2학년 쫙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때 1학년인가 뭐 2학년인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있다가 전부 막 서로 만나서 왁자지껄 떠들고 놀고 있다가 이제 제일 선배가 와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 한번 해보지 딱 하는데 뇌를 딱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벌떡 일어섰어요. 공격기를 벌떡 일어서서 뭐라도 말을 해야 되잖아. 근데 뭐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라 그냥 내뱉어진 말이 뭐였냐면, 나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사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 것이며 그 사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딱 자리에 앉았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됐겠어요?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찬물을 끼얹은 듯이 막 4년차 3년차 뭐 조용해졌어요. 완전히 이제 뭐 완전 판 깬 거죠 뭐. 그다음에 이제 순번대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딱 돌아가면서 내 속으로 드는 생각이 이게 아닌데 뭐 병리학 아니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병리학 교실 선배님들 멋져 보이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저도 도움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멘트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나는 왜 그때 그런 멘트를 했었을까? 왜 나는 내 진심을 얘기했을까? 나도 어쩔 수 없었던 거죠. 당황했으니까. 만약에 내가 순번이 두 번째만 되었어도 저는 제 머리를 굴려서 그런 멘트를 해서 했을지 몰라요. 결과는 떨어졌어요. 분명히 내가 거기 완 애 중에서 내가 갈수록 공부를 못했지만 1학년 때는 거의 그 남자 중엔 탑 클래스였기 때문에 내가 보기로 다 내보다 못한 학생이니까 나는 성적으로 보면 그거는 성적으로 뽑거든. 성적으로 뽑으니까 면접은 그냥 하는 거지 성적이니까 당연히 내가 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다른 애가 되고 내가 떨어진 거야. 그래서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 어깨가 이제 축 처졌어. 처음으로 떨어져 본 거예요. 시험에 처음으로 떨어져 축 처졌어. 어두운 밤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깨가 축 처졌는데 내가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래 김재영, 실망할 필요 없어. 너 참 잘한 거야. 왜냐하면 넌 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을 네 지금 이 얘기한 거니까. 만약 너가 오늘 이 얘기 안 했으면 넌 너를 속이는 사람이었을 거야. 언제라도 너는 이 얘기를 해야만 해 라고 스스로를 그 위로한 장면이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지워지질 않아요. 이상하죠? 여러분 살면서 어떤 지워지지 않는 장면들이 있죠.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지워지질 않아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22살이었어요. 22살. 여러분 아까 22살 많더라고요. 그때가 22살이었어요. 그때 나는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아주 그냥 잠깐 맛을 본 거예요. 만약 그때 내가 멋진 선배들 만나서 내가 여기 그래서 병리학과 교실을 합격하고 같이 모임에 가서 술도 한 잔씩 하고 서로 좋은 인연을 맺고 이래서 착착착착 잘 나갔더라면 아마 오늘 이 마이크를 잡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돼요. 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고요. 이제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진로가 바뀌고 그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보통의 의사들이 가는 길이 아닌 전혀 다른 길을, 전혀 다른 성질의 길을 가요. 제가 첫 번째 길이 아닌 두 번째 길을 택했다 하는 것처럼 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길로 갔어요. 누구나 다 저 길로 가요. 근데 나는 이 길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은 뭐 명함이 정형외과 의사니까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만 뭐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의사입니다. 어디 가서 뭐 학교에 가서 뭐 어디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야지 뭐 어디 뭐 말 한마디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수술을 안 하는 의사거든. 수술 안 하는 이제 비수술 정형외과 의사니까 일반적인 통증만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 의사인데 뭐 어디 가서 내세울 게 전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아마 우리 정형외과 학회에 가서 가장 행복한 의사라고 한다면 아마 내가 1등 할 것 같아. 그 콘테스트가 그런 콘테스트가 없어서 그렇지 하기만 한다면 그 무형적 가치를 재줄 수 있는 자만 있다면 틀림없이 내가 가장 행복한 의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때 내가 그 길을 걸어왔는데 지금 내가 우리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래요. 동문회 때 와서 우리 선배 중에 한 분이 이제 뭐 이렇게 술자리 하면서 왔다 갔다 이게 테이블 돌고 하잖아. 그래서 내 옆에 딱 앉아가지고 김 선생 요즘 뭐 운동 좀 하나 그래. 그래서 예, 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저기 교회 애들하고 축구합니다 하니까 잠시 또 조용해졌어요. 그 테이블이. 그러더니만 쓱 가시는 거라. 보통 이제 그래 얘기가 나오면 제 골프를 얼마 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 이제 그 다음에 부킹도 하고 이게 뭐 사람 수도 맞추고 이제 그런 대화가 오가야 되지. 뭐 축구합니다 이러면 이제 왕따 되는 거죠. 왕따 되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게 이제 유령 인간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혀 그분들이 사는 삶의 어떤 방식이나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들 의사라 하면 그런 게 있죠, 그죠? 근데 제가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면
이제 낮에는 의사 하죠. 근데 밤에는 이제 의대생들을 만나러 다녀요. 저는 이제 제 후배들이 의대생이니까 의대생들을 만나서 의대생 멘토링. 제가 이제 트위터에 내가 그렇게 해놨어요. 저는 예비 의료인의 멘토링을 위해서 올인하는 사람이다. 난 그걸 위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가 도움을 주고 싶다는 그걸 이제 하려 나는 이제 올인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근무하고 밤에는 그 일을 하는데 이제 학생들 만나러 다니죠. 학생들 만나러 다니는데 낮에 일은 부업이고 밤의 일이 내 본업 같아요. 이상하죠? 근데 낮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진료를 하고 힘들었다 하더라도 밤만 되면 새로운 힘이 막 솟는 거라. 낮에는 한 번도 안 웃다가 밤만 되면 이제 웃기 시작. 막 밤이 되면 피어나는 꽃처럼 밤만 되면 막. 그래서 어저께도 사실은 인천에 갔다 왔어요. 2시에 1시에 진료를 마시고 2시에 차를 타고 인천에 갔다 오면 2시에서 7시에 도착해서 학생을 만나고 10시 반 차를 타고 집에 오면 2시 반. 어제 새벽 3시에 잤는 거죠. 그래서 잠깐 지금 1시간 정도 눈을 붙이고 왔는데 거기 어제 만난 학생이 한 명이에요. 한 명의 여학생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인천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사랑하면 가능하지. 그걸 보니까 정말 사랑하는 연인들이 그렇게 올라가다 내하고 같이 내 옆자리 타고 올라가더라고. 이제 인천까지 사랑하는 여인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몸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마음으로 가는 길이죠. 나는 지금 정형외과 의사로 사는 게 아니고 뭔가 마음을 나누고 행복을 전하고 내 인생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을 만난 것이 모든 것의 출발이었어요. 그래서 사랑이란 건 우리 목사님 하신 말 이런 말. 사랑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에 대한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면 아직 아름다운 사람을 못 만나서 그렇죠. 아름다운 게 뭐 성형수술해서 예쁜 게 아름다운 게 전혀 그런 아름다움을 말한 게 아니에요. 나는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그 사람 그 인생에 빠진 거예요. 그 사랑에 빠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제가 질문을 받은 것처럼 만약에 자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지금 뭐라고 대답하시겠냐고죠. 나는 의사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직업이 목적이 될 수는 없거든. 사람의 기능이 목적이 될 수 없잖아. 나는 빌딩 한 채를 갖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런 말 할 때가 여러분 지난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는 그런 말 할 수 있고 중학교 때는 그런 말 할 수 있지만 이제 여러분이 한 주체로서 성인으로서 이제 살아가야 할 인생을 직접 살아가야 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나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사실 조금 부담은 되지만 감히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죠? 만약에 오늘 김치단지에서 모였는데 김치단지라는 목적이 없었다면 아마 지나갔겠죠. 김치단지 오면 뭐해요? 여기가 목적지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여기 오겠어요?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목적지가 없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 목적지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 하는 말들이죠. 그죠? 다 들은 말들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 그걸 적용시켜야만 되죠. 여러분 목적이 없다면 절대로 이루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말이죠. 저는 제가 권하기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목적을 사람에게 걸어야 된다. 요한이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목적을 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얘기했는데 저는 요즘 이력서를 보면 이력서를 어떤 이제 신입사원 이력서를 딱 보면 이게 뭐 전부 스펙이야 스펙. 요즘 스펙 쌓기 한창 하죠. 그죠? 무슨 뭐 했다 뭐 몇 점이다 이런 거 스펙. 그런 거 말고 저는 이런 이력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누구를 만났나? 어떤 책을 읽었나도 난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왜냐하면 책을 읽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어떤 책을 읽었나 말고 누구를 만나서 그 이름 말이야. 김재형을 만났다. 나는 서덕란을 만났다.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나는 보여진다고 생각해요. 난 아버지를 만났다. 어머니를 만났다. 그걸로는 안 돼. 그건 어느 때까지는 되지만 이제 여러분 나이가 되면 그걸로는 안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 그래서 나 개념을 나도 처음 들었는데 사람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그 책을 쓴 사람이 책을 볼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듣고 질문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에 의해서 제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해. 그래서 인천에 가서 그 한 여학생을 만나서 내 좋은 것을 얘기하면서 감히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러다가 오늘 집에 가다 교통사고 나면 이건 어떻게 될까? 그래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아무 생각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만큼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게 된 거죠. 사람의 인생의 절정이라는 게 있답니다. 인생의 절정. 여러분, 인생의 절정이 여러분이 언제일 것 같아요? 결혼할 때일까요? 신혼여행 갔을 때인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가 몇 년 전, 한 3년 전, 4년 전에 학생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매일 경험하고 매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 인생이 절정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매일 만나서 얘기하는 거야. 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매일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행복한 거라. 불평할 시간도 없고 불만족스러울 시간도 없고, 내가 월급이 얼마나 있나, 내가 뭐 남들한테 어떤 대우를 받나, 누가 오해를 하나, 아무런 관계가 되지 않아요. 왜? 그 순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잘난 사람이라서 여기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나는 여러분에 비해서 일찍 아름다운 사람을 만났다. 누구라도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면 다 사랑에 빠지게 되고, 누구라도 사랑에 빠지게 된다면 이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예.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길 바라요. 다 아름다움에 대한 그 가치가 다 틀리겠죠. 나는 이게 아름다워 하면서, 나는 돈 많은 사람이 아름다워 하면서 돈 버는 길로 갈 수도 있겠죠. 나는 국회의원이 아름다워 하면서 국회의원의 길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인생이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건 이제 저란 책을 진짜 읽어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한두 마디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저란 책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 요한이가 계속 풀어 나가야 할 숙제고 문제겠죠. 문제겠지만 하여튼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서없는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